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에서 24년 사이. 그러니까 루돌프 슈타이너가 직접 이끌었던 초기 발도르프 학교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회의록이나 간연 잔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학교를 처음 세울 때 이상과 현실, 또 그 교육적인 고민들을 생생하게 따라가 볼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의 교육 철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특히 교육의 본질에 대해 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슈타이너는 왜 이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바꿀 만한 문화적 행위, 그러니까 쿨투어타트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1919년 연설 기록을 보니까요.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는 특정 세계관, 그러니까 안트로포소피 자체를 가르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보다는 그 원리를 교육 실천으로 녹여내는 곳, 물질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좀 정신적인 가치를 다시 세우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랐던 거죠. 네, 맞아요. 당시 교육이 아이들을 너무 틀에 맞춘다, 좀 규격화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교육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교사들한테는 아이들 각자가 가진 그 고유한 영적인 배경, 이걸 이제 프렉시스텐스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아, 프레익시스텐스요? 네, 그러니까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조력자여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죠. 교사 회의록을 보면 슈타이너가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아침마다 다 같이 외우는 시, 모르겐 슈프르흐 있잖아요. 네네. 그걸 직접 제안하면서도 처음에는 의미를 너무 설명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냥 말의 울림이나 리듬을 먼저 충분히 느끼게 하라고 조언해요. 태양의 사랑스러운 빛, 뭐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흥미로운 건 그 학용품 문제까지도 그가 직접 언급했다는 거예요. 아, 학용품이요? 네, 아이들이 뭐 각자 다른 노트나 필기구 사와서 괜히 위화감 만들지 않게 학교에서 그냥 일괄로 구매해서 필요할 때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까지 했더라고요. 와, 정말 세심했네요. 그렇죠. 교육 환경의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고려했던 거죠. 그리고 자유종교 수업이나 존탁산들롱이라고 불린 이루 행사 같은 것도 직접 이끌면서 뭐랄까 학교의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오이리트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움직임으로 말과 음악을 표현하는 거요. 아, 네. 오이리틈이 맞습니다. 이걸 또 체조랑 연결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예술 교육 전반에서 그냥 겉모습 베끼는 게 아니라 색깔이나 형태를 자기 안에서부터 경험하고 표현하게끔 이끌었고요. 하지만 뭐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죠. 그렇죠. 늘 그렇듯이. 근데 재정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슈타이너가 회의에서 그래서 지금 금고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으면서 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요구할 정도였으니까요. 창립자인 에밀 몰투의 개인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아마 운영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교사들 업무 부담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슈타이너 본인도 교사들이 거의 탈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수업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고요. 네. 아이들 문제도 당연히 있었죠. 뭐 집중 못하는 아이, 또 거짓말하는 아이, 이런 고민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요. 슈타이너는 근데 즉각적으로 벌을 주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 아이에게는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곤경에 빠지는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서 들려주는 식으로요. 아,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느끼게 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접근인데 근데 기록을 보면 이런 방법이 항상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교사들 사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학년 말해주는 보고서, 그 취크니스? 또 정말 독특했어요. 이게 그냥 성적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이의 어떤 개성이나 발달 과정을 교사가 쭉 관찰해서 쓴 아주 긴 글이었죠. 격려와 조언을 담아서요. 편지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교사가 거기에다 서명을 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학교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죠. 단순한 성적 통보가 아니라 뭐랄까
아이와의 깊은 관계 맺기의 한 방식이었던 셈이에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초기 발도르프 학교의 기록들은 어떤 교육 방법론 설명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고민의 기록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국은 뭐 정해진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과 태도가 핵심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를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 너머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노력이 중요했던 거죠. 특히나 재정난이라든지 과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고 되묻는 그 성찰 자체가 어쩌면 학교를 지탱했던 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돌아볼 때 이런 접근 방식이나 고민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쩌면 물질적인 성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아이의 내면과 그 보이지 않는 성장에 주목했던 슈타이너의 그 치열했던 고민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